자, 요거 한번 봅시다. 7C0의 제곱 더하기 7C1의 제곱 더하기 7C2의 제곱 더하기 7C7의 제곱까지 쭉 더하는 거. 참고로 얘는 ENCN 해서 14C7이 답이에요.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는 뭐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론은 14C7이다. 끝.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해서 얘를 전개할 건데 여기에서 상수항은 개수를 어떻게 써요? 상수항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x의 1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써요? 얘는 7C1이죠. 얘가 7C0이에요. 됐어요? x의 제곱의 개수는요 7C2예요. x의 7제곱의 개수는 7C7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서 x 7제곱의 개수는 뭐예요? 7C7이에요. x 6제곱의 개수는 7C6이에요. x 5제곱의 개수는 7C5예요. x 0제곱의 개수는 7C0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랑 곱하면 7C0 곱하기 7C7 x의 7제곱이 되겠죠. 얘는요 7C1 곱하기 7C6 x의 7제곱이 되겠죠. 1제곱하고 6제곱하고 곱하니까 얘는 7C7 곱하기 7C0 x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7C7이 아닌 7C0으로 쓸 수 있죠. 얘를 7C6이 아닌 7C1로 쓰고 얘를 반대로 7C7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랑 곱하면 7C0의 제곱 x의 7제곱, 즉 이 식에서 x 더하기 1의 14제곱에서 x 7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게 얘의 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의 개수를 구하면 이게 14C7이죠. 됐어요?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우리가 일곱 칸짜리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14C7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근데 얘를 초소를 세우는 거야. 8개의 초소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7C0까지, 여기서 1로 가는 건 7C0까지, 즉 1번 초소를 지나서 가는 게 얘입니다. 여기가 2번 초소라고 하면 2번 초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7C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7C1이고요. 그러면 이게 7C 곱하기 7C2, 7C3 곱하기 7C3, 이걸 7C4 곱하기 7C4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이 식은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대각선으로 초소를 세워서 1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인데 이게 그냥 14C7이잖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을 좀 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 최단 경로의 방법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고요. 요 원리를 교과서에는 아마 이 원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x 더하기 1의 14제곱에서 x의 7제곱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걸 7개 나눠서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다. 결국은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NC0의 제곱, 결론은 NC0의 제곱, NC1의 제곱, NC2의 제곱, NCN의 제곱, 얘는 ENCN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공식처럼 나옵니다. 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가끔 시험에 나와요. 네. 또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가 정리가 끝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 될까요? 자,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확률의 뜻과 성질. 자, 시행. 뭐 사실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용어 자체는 처음에 조금 개념은 좀 잡으셔야 됩니다. 시행,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라는 건 그냥 확률이 언제나 일정하게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1이 6분의 1, 5가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그쵸? 네,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어떤 시행을 할 때,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뭐가 있죠?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6이 나온다.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쵸? 그걸 확률에서는 뭐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표본 공간이 모두 6개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6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건, 그 시행의 결과, 즉 어떤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1이 나오는 사건, 6이 나오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 사건들을 다 모은 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하나, 일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는 아니야, 솔직히. 뭐 어쨌든 그 시행의 결과. 자, 근원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걸 근원 사건이에요.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표본 공간 전체는 뭐예요? 1, 2, 3, 4, 5, 6이죠. 근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예요? 뭐 2, 4, 6이 나오는 사건. 근데 이제 근원 사건은 한 개를 말하는 거고, 이 사건은 어떤 조건을 대놓고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냐? 3하고 6 나온다는 소리구나. 뭐 이런 얘기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전 사건은 표본 공간하고 똑같아요. 전 사건이라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 표본 공간하고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집합적 개념으로 전 사건은 모든 사건을 다 말하는 거니까 결국 1, 2, 3, 4, 5, 6을 말하는 거고, 표본 공간하고 똑같겠죠.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뭐 공사건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공집합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용어는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말했을 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합사건은 합집합이고 곱사건은 교집합이다. 됐나요? 별다른 거 없고,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A와 B가 배반사건이라는 말은 교집합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말하고, 여사건은 반대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뭐 대충 이해되시죠? 집합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는 건 겹치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 여사건은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네, 여집합이라는 개념도 우리 들어봤죠? 네, 그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확률의 뜻. 확률은 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뭐 이런 얘기들보단 그냥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다르지 않아. 용어를 그냥 새로 도입했다 뿐이지. 넘어갈게요. 뭐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어떤 확률은 0에서 0 이상 1 이하이고 전 사건은 1이고 공사건은 0이다. 뭐 이런 얘기도 중학교 때 이미 이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다 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배수가 나올 확률 0입니다. 그쵸?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1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통계적 확률.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면 A가 일어난 횟수를 뭐 Rn이라고 하고,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는데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사위를 1, 2, 3, 4, 5, 6을 각각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 번 던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던지면 그게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6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계산적인 확률인 거죠.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10번 던졌어. 10번 던졌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야, 10번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수학적인 확률로 6분의 10이에요. 그쵸? 그쵸?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0이에요. 근데 사실은 야, 6분의 10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몇 번 나올, 아까 확률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니? 라고 말하면 6분의 10번 정도 나오는데, 야, 2번이면 2번이고, 1번이면 1번이고, 3번이면 3번이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던지다 보면 통계적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고, n이 충분히 클 때 얘를 통계적 확률 P로 간주한다. 상대 도수를 통계적 확률 P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됐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야, 이렇게 몇 번 던졌을 때 그러면 이런 거야. 작게 던졌을 때는 6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치? 6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많이 던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다 셀 겁니까? 아니, 야,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 안 나오네. 그래요.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기하학적 확률. 넓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정사각형이거든요. 자, 화살표를 다트를 던졌을 때 적이 맞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입니다. 뭐 이런 걸 우리 전체 영역의 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크기로 넓이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자. 뭐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1, 2, 3, 4, 5, 6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 1, 2, 3, 4, 5, 6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1과 3 사이에 두 개의 짝수가 들어갈 확률을 구하시오. 됐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죠? 1, 2, 3, 4, 5, 6을 배치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6팩이죠. 그렇죠? 이때 이 문제에서 맞게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1과 3 사이에 두 개의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뭐 두 가지 방법인데 1과 3을 먼저 찍어. 그치? 1과 3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 세 가지 곱하기 2팩. 왜냐면 1, 3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 3을 먼저 배열한다. 곱하기 나머지는 그리고 나면 1, 3이 어딘가 배열됐어. 요 안엔 짝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짝수를 먼저 배열해. 2, 4, 6 중에 여기 들어갈 애를 먼저 골라. 이게 3 곱하기 2예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두 자리는 2팩 이렇게 되겠죠. 얘를 분자에 쓰면 됩니다. 끝이에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방법은 1, 3과 짝수 두 개가 되는 문자열 이 덩어리를 먼저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덩어리를 먼저 결정하세요. 야, 1, 3 니네 일로 와. 2팩. 그러면 1, 3이 여기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2, 4, 6 중에 야 니네 일로 와야 돼. 3 곱하기 2 됐어요? 그럼 여기 짝수가 두 개 들어왔어요. 그럼 이 덩어리와 남은 짝수 하나랑 5 하나랑 얘를 이제 자리를 나중에 배치해야 되겠죠. 네, 얘가 3팩입니다. 얘하고 실제로 값이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요게 3팩 3, 2, 2 3, 2, 2 똑같죠. 그쵸? 네. 그래서 2팩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네, 뭐 이렇게 계산하면 확률이 된다. 됐어요? 네. 이번에는 0, 1, 2, 3, 4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 수가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0이 들어간 게 이제 우선 좀 찝찝하죠. 0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쉽게 셀 수가 없죠. 자, 여기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 모두 몇 가지? 4 곱하기 4, 3, 2 그쵸?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게 분모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일 확률. 자, 4자릿수인데 4의 배수는 어떻게 따집니까? 어떤 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따져요? 4의 배수인지 따지는 방법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얘가 2의 배수인지는 어떻게 따져요? 1의 자릿수만 가지고 따지죠. 왜 1의 자릿수만 2의 배수면, 짝수면 이 수는 짝수입니까? 2의 배수를 따지는데 왜 여기만 따지냐고? 얘는 이 앞에 숫자가 뭐가 됐든 무조건 2의 배수예요. 이유는 곱하기 10에 2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만 2의 배수가 돼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보고 따지죠. 4의 배수 마찬가지예요. 얘는 4의 배수입니까? 요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얘는 4의 배수예요. 왜냐면 여기가 100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4의 배수예요. 즉 4의 배수를 따지는 방법은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로 4의 배수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두 자리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하고 0 때문에 0이 들어간 4의 배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먼저 4의 배수를 만들어 볼게요. 0, 4 얘 4의 배수예요. 맞죠? 그 다음에 0으로 시작하는 거 끝났죠? 1, 2도 4의 배수예요. 2, 0, 2, 4 4의 배수입니다. 3, 2 4의 배수예요. 4, 0 이거 4의 배수예요. 됐어요? 그리고 없죠. 그러면 요걸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는 모두 몇 개예요? 얘랑 얘랑이 들어갔으니까 3 곱하기 2 얘 6개죠. 자, 1, 2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는 몇 개예요? 0, 3, 4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0 때문에 안 돼서 2 곱하기 2 이거 4개죠. 그쵸? 즉 얘는 6개, 0이 들어간 건 6개. 아니야. 0이 들어간 게 6개, 0이 안 들어가면 4개. 즉, 여기가 30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네. 끝.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경우의 수를 잘 셀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앞쪽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걸 배웠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경우의 수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확률 문제로도 되게 잘 나와요. 결국은 확률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경우의 수니까 결국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좀 수녀를 이용했지만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럼 결국은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문제가 원하는 조건의 경우의 수도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률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문제를 좀 잘 풀 줄 알면 이 앞쪽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 뒤에 이제 조건부 확률부터가 진짜 확률에 관한 얘기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와요. 자, 얘도요. 바나나를 일렬로 나열할 때 두 개의 n이 서로 이웃할 확률. 자, 분모는 뭡니까? 분모. 바나나를 배열하는 방법. 분모는 6팩 나누기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2팩, 3팩, 1팩은 안 썼어요. 됐어요? 얘가 분모고요. 자, 얘 n이 이웃한다라는 건 B, A, n 두 개의 일치.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5팩 나누기 3팩, 1팩, 1팩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랑 자리 바꾸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글자라서 티 안 나요. 그렇죠? 2팩 할 필요가 없죠. 네, 끝.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를 포함해서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부모가 서로 이웃할 경우 확률을 구하시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4팩이에요. 자,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는 부모 하나, 둘, 셋, 4명이 동그랗게 앉으면 3팩이죠. 곱하기 2팩이죠. 왜냐면 부모가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 결정해야 되니까. 네, 얘가 답입니다. 그 다음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10일 확률. 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분모 얼마? 36. 그쵸?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진짜로 구하는 겁니다. 10일 경우, 11일 경우, 12일 경우. 10은 4, 6, 5, 5. 이거 3가지, 2가지, 1가지, 6가지. 됐어요? 직접 세야 되는 문제고요. 한 주사위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됐어요? 얘도요. 36분의 여기까지는 됐죠? 한 주사위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씩 써봅시다. 얘가 1이면은요, 얘는 6가지. 됐어요? 뭐, 왜냐면 1, 2, 3, 4, 5, 6 다 되는 거죠. 얘가 2면은요, 얘는 3가지. 그쵸?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 2, 4, 6만 생각하나요? 1이 되면 얘가 얘의 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까지도 세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른쪽이 더 크게 이렇게만 만들면 이 2도 안 들어가 똑같은 게 있으면 어째 거꾸로도 2가지 상황을 다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3이 되면 이쪽은 얘가 작으면 1이고요. 오른쪽은 3, 6 이렇게 되죠. 3가지. 됐어요? 얘가 4면은요. 얘가 1, 2, 4가 될 거고요. 이쪽은 없어요. 그쵸? 5면은요. 1, 5. 그쵸? 얘가 6이면은요. 1, 2, 3, 6 4가지. 이걸 다 더해서 분자에다 쓰면 되겠죠.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합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자,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3개, 빨간 공이 2개 있다. 자, 주머니에서 임의의 공을 2개로 꺼낼 때, 자, 여기서 확률을 계산할 때 이런 겁니다. 얘를 모두 다른 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한 개 꺼낼 때 이런 얘기예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아니, 한 개 꺼내. 자, 여기서 한 개 꺼낼 거야. 흰 공 나올 확률은? 검은 공 나올 확률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얘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 개수가 다 많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차피 흰 공, 검은 공, 빨간 공이 있으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우를 따져볼 건데 2개를 꺼낼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0개 중에 2개 꺼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꺼내는데 흰 공만 2개 나오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요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겁니다. 됐어요? 네. 끝. 그래서 답은 10C 2분의 5C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3개를 꺼낼 때 모두 다른 3개일 경우. 자, 3개를 꺼내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 10C 3이고요. 이게 분모예요. 모두 다른 색이라는 건 얘 한 개, 얘 한 개, 얘 한 개, 얘 한 개를 꺼낸다라는 건 2C1, 3C1, 5C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한 점 P를 할 때 얘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도형적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가 A고 여기가 P예요. P가 이쪽에 있으면 둔각이죠. 그쵸? P가 이쪽에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나올 것 같죠? 느낌상. 그쵸? 네. 언제 둔각이고 언제 예각입니까? 그러면 질문할게요. 둔각과 예각의 경계라는 건 딱 직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얘가 어디에 있으면 얘가 직각이 됩니까? 원 그려서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요 포인트들이 다 직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원보다 안쪽에 있으면 둔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예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여기에서 P를 찍어서 직각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0이에요. 왜냐면 얘를 우리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얘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이 넓이분의 직각이 될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직각이 근데 이 선이잖아, 선.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직각이 될 확률은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둔각이 될 확률은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 분의 이 넓이, 이 안쪽의 넓이, 이게 둔각이고요. 예각은요, 이 전체 사각형분의 이 넓이. 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4 빼기 이거, 여기가 반지름이 2야? 그럼 얘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의 2분의 1. 뭐래? 4분의 뭐야 이게? 2파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아이씨, 내가 이걸 잘못 썼잖아. 미안해. 한 변의 길이가 2였어. 한 변의 길이가 2면 4분의 요 반지름은 1이죠. 됐어요? 그럼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의 2분의 파이. 그쵸? 답은 8분의 파이입니다. 됐어요? 네.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4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여기까지 먼저 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예요.